장백현 변방대로 또다시 이송되게 됩니다. 근데 변방대 안에서 정말 예쁜 언니를 또 만나게 되는데요. 그 언니는 북한 보위부에서 제가 가르쳐준 대로 진술을 잘 해서 거기서 3일 만에 풀려나오게 됩니다. 장백현 그 시장 근처를 딱 가는데 어머 세상에 또 거기서 평양 언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한번 팔려갔다 와라. 어느 한 시골 마을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또 브로커가 또 있더라고요. 그 안쪽에서 또 그 브로커 하는 언니가 북한 언니였어요. 내가 우리 신랑 모르게 너를 도망칠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도망가라. 그래서 그 언니의 도움으로 저는 무사히 도망쳐 나와가지고 천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탈북 스토리 자유를 찾아서 10탄에 이어서 11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0탄 때 저는 보위부 깜빵에서 도와줬던 평양 언니를 중국 장백현 시장에서 우연히 만났었고, 그 언니는 저를 도와준다고 하더니 저를 인신매매로 팔아먹으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팔려갈 뻔했는데 그래도 천사 같은 무산 브로커 언니를 만나서 중간에 무사히 도망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다는 천진시 어느 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뒷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오늘이면 올까, 내일이면 올까, 정말 매일매일과 같이 한국 사람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한국으로 갈 운명이 아니었는지 그렇게 기다리던 한국 사람들은 그림자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한 몇 달 지나서 우리 손님들 중에 어떠한 남자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랑 사귀자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어떤 남자를 만나서 내가 중국에서 눌러앉아 사는 게 제 목적이 아니라 저의 최종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을 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 손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북한에서 오는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공안에 신고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식당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취중에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를 했었는데, 진짜 그 다음날 갑자기 중국 공안이 들이닥치면서 저는 또다시 중국 공안에 잡혀가게 됩니다.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한국을 가고 싶어서, 나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계속 북송을 당해야 되냐.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팔자 한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국 공안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랑 같이 유튜브에 방송에 나왔던 우리 한유미 씨입니다.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정말 내 팔자 한탄을 하고 있을 때 다음날 어떠한 아이가 정말 똘망똘망하게 생기고 정말 어린 아이가, 그냥 학생 아이가 막 울면서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중국인가라고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감옥에서 같은 북한 동포를 만나게 되면 정말 또 반갑거든요. 서로 의지를 할 수 있어서. 그래가지고 또 소통을 나누면서 너는 어디서 왔니? 라고 하니까 북한에 있는 북청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내가 몇 번 북송을 당해보니 그렇게 죽지는 않더라. 나만 똑똑하면 산다. 라고 하면서, 아무튼 내가 북송당하면서 다른 여자들한테 들어보니까 가끔씩 중국 공안들이 일부러 풀어주지는 않지만 도망칠 수 있게끔 기회는 준다고 하더라. 우리 한번 시도는 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한유미랑 저랑 이제 작전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밤에 배가 아프다고 막 문을 두드리고 문을 발려차고 막 소리를 왁왁 치고 난동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밤에 그 당직자가 잠에 덜 깨가지고 이제 문을 열어주고 화장실로 가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놓고 보면은 그 공안은
저를 도망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건지 아니면 정말 잠에 취해서 귀찮아서 저희를 방치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화장실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무슨 기회냐 싶어서 둘이서 손목 잡고 진짜 죽기 살기로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막 둘이 손잡고 뛰면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따라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천진의 그 대도로변을 둘이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배고픈 굶주림보다도 어딘가에 내가 갈 곳이 없다라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아, 무사히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또 어디를 가야 되나. 나의 거처지는 과연 어디가 나의 거처진가. 진짜 어딘가에 가서 이제 일하는 것조차도 너무 무섭고 계속 잡히니까 어디를 나의 거처지로 정해야 되는지 정말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렇게 있는 와중에 한유미가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아지미, 그때 당시 저를 언니를 안 하고 아지미라 했으니까 아지미, 우리 할머니가 지금 남조선에 가 있는데 우리 남조선으로 안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저는 한유미가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좋아서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대한민국을 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우연치 않게 또 한국 가는 선을 한유미를 통해서 잡는다라는 게 너무 저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당장 가야지 라고 하면서 빨리 전화를 하자고 했는데 문제는 둘 다 돈이 땡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려고 해도 둘이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그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못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할 돈이라도 벌자라고 싶어서 그때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한 간판이 불이 켜져 있는데 그 간판인 즉슨 그 무슨 노래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뭐 직원을 구한다 이렇게 딱 써붙였으니까 저는 이제 중국말을 잘 못하니까 한유미가 그 당시에는 중국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해가지고 한유미를 내세워서 이제 물어봤더니 직원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노래방 여자 사장님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우리를 보더니 살짝 눈치를 챘는지 아무튼 그러면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학교를 다녔고 조선족이다. 그래서 길림성의 연길시라는 곳에서 살다 왔는데 한족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대충 둘러서 핑계를 댔더니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저희한테 노래를 할 줄 아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중국 노래를 딱 하나를 알고 있었는데 그 류랑거리라는 노래였어요. 그 류랑이라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 방랑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노래의 뜻은 방랑자인 거예요. 방랑자의 신세를 그 노래에 담아서 이제 풀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 가사랑 저랑 어떻게 보면 딱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 진짜 어딘가에 갈 곳이 없어서 방랑하는 내 팔자, 나의 신세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팔자 한탄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막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울면서 노래를 하니까 그 사장님이 친구분이라는 사람이 저희한테 100원을 팁으로 주는 거예요. 와, 이제는 전화를 할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날이 밝아서 이제 전화를 하자. 이제 둘이서 마음을 먹고 그 노래방 그 한쪽 구석에 소파에서 둘이 이제 부둥켜안고 자게 됩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그 노래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공중전화를 찾아가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 한유미 할머니가 유미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막 어디가 있냐고 하면서 어디도 가지 말고 내가 브로커를 보내줄 테니까 꼭 거기에 있으라고 하면서 그 근처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와, 당장 올 줄 알았더니 좀만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 좀만 기다리라는 그 며칠 될지 몇 시간 될지 몇 달이 될지 그 기간을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딘가에 갈 곳이 없어서 또 돌고 돌다가 속옷 가게가 하나 보이는데 그 속옷 가게에 또 이제 사람을 구한다라는 걸 앞에다 써붙여 놨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번엔 저 속옷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한유미를 내세워서 직원을 구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다행히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명이 필요 없고 1명만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또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꼭 둘이서 꼭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적게 줘도 좋으니 먹고 자고 여기서 일을 하게 좀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또 흔쾌히 오케이 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 속옷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매일과 같이 나가가지고 그 공중전에 나가가지고 한국에 있는 그 한유미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언제 오냐고 브로커가 그렇게 전화를 하는데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라 하는데 그 속옷 가게에서 한 며칠을 일을 하면서 드디어 한유미 할머니가 브로커가 오늘 연락이 갈 거니까 몇 시간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 이제 진짜 몇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속옷 가게에서 그 몇 시간을 또 놓칠까봐 브로커면 못 나갈까봐 미리 우리는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인사말도 안 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공중전화에 가서 10분에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하면서 언제면 연락이 오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저희는 둘 다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공중전화 주변을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돌고 돌고 맴돌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전화를 하는 게 왜 그렇게 좋던지 그 연락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 것도 있었지만 또 전화를 하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유미한테 야 우리가 그래도 속옷가게 사장님이 도와줘가지고 며칠 동안에 먹고 자고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인사도 안 하고 나왔는데 인사라도 좀 하자 전화를 하자 하니까 한유미가 딱 막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 중국이란 나라는 전화를 추적을 해가지고 공중전화도 추적을 해가지고 잡으러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한유미의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 정말 무시했어요. 조그만 가시나 뭘 안다고 하면서 그때는 그 한유미 얘기가 아예 이해도 안 갔을 뿐더러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언니니까 동생을 누르고 전화를 했습니다. 속옷 가게에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고 나오게 됐는데 그동안에 정말 걷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니까 그 속옷 가게 사장님이 그렇다고 가게를 그렇게 팽개치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딱 끊었는데 느낌이 괜히 안 해도 될 전화를 했었네. 그런 조금 정말 그 좋은 소리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또한 괜히 안 해도 되는 전화를 했다는 좀 후회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몇 시간이면 우리는 한국으로 갈 텐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때는 신경을 안 쓰고 나는 나름대로 내 할 도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중전화 주변을 계속 돌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유미의 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속옷가게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몇 분 안 돼서 정말 공안들이 우리 주변을 포획해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정말 뛸 엄두도 안 날 정도로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몇 시간이면 한국 브로커가 오는데 그 몇 시간을 못 참아서 또다시 한유미랑 저랑 또 중국 공안에 연행되어 가게 되는데요. 그때 또 잡혀가면서 나는 진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운명인가? 정말 나는 계속 잡혀서 결국엔 죽는 운명인가? 정말 내 운명에 대한 팔자 한탄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한유미도 저 때문에 그때 고생을 많이 했었고 제가 어리지만 그래도 한유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말을 안 들어가지고 또 이런 봉변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또다시 한유미랑 저는 이제 북한으로 북송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8번째 북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날 인연은 어디선가에 만난 건다. 제가 또다시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나중에 중국 북경에 있는 베이징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한유미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또다시 만났을 때가 근 2년 만에 한유미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정말 반가웠어요.
서로 살아서 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한국 영사관에 들어온 것도 너무 반갑고 좋았고, 서로 살아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무튼 또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그때 당시에 그 반가움은 어디에다 이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반가웠거든요. 그래서 서로 우리 또 둘이서 부둥켜 안고 날이 밤이 지새도록,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은 못다 했던 해포들, 또 그동안 내가 또 북송당하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몇 날 며칠을 밤이 지새도록 이야기를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또 한유미랑 또 만나게 됐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도 우리 한유미는 제 동상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